도끼들 안녕. 과학도파민의 이독실입니다. 자녀를 둔 도끼님이시라면 한 번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유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 우리 아이들의 질문이 참 많습니다. 과학책을 같이 읽다가 혹은 이제 교구를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질문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왜냐면 용어가 달라서 그래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랑 달라서 그런데 혹은 내가 알겠는데 어렴풋이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신 적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구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원 플러그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냥 젖은 손이어도 안 되고 마른 손으로도 안 되고 소금물이 묻어도 안 되지만 증류수가 묻어도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젖은 손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젖은 손은 왜 전기가 잘 통할까? 왜 감전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전도체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속으로 전기가 통할까요? 통합니다. 인체는 체중의 6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순수한 물일 리가 없잖아요. 피가 났을 때 혹시 이거 흐르면 좀 그러니까 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짭짤합니다. 당연히 나트륨 이온 플러스 이온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이온 음료처럼, 음료는 아닙니다만 이온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몸속에 있는 물은 전도체예요. 그렇다면 손에 묻어있는 물, 이 물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전도체가 맞을까요? 여러분이 쓰는 그 모든 플러그들을 봤을 때 잡자마자 전기가 흐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았어. 잡는 순간 물이 안쪽으로 쪼록 흘러 들어가 버렸어. 근데 여기다가 쪼록 하고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말하자면 물이 수분이 내 손을 통해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 순간 전기가 팍 하고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전해질 라이팅볼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어떤 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기가 통하긴 통할까? 라고 하는 거를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예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미니 도끼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자이언트 도끼들이 직접 만드시되 미니 도끼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험이니까요. 이걸 만드는 과정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네. 자, 시작해볼까요? 실험 자체는 좀 간단해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간단한데 예쁩니다. 2-3시간, 최소한 2-3시간 혹은 하루 전에 이런 거 있죠. 이런 용기들, 하얀 용기, 뭐 죽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죽 같은 걸 이렇게 넣기도 하고 밥을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용기에다가 물을 한 반 정도만 채운 다음에 고흡수성 수지 구슬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구슬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싶은 거 여기다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이 수지 구슬이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커집니다. 고흡수성 수지, 이거는요 74년 미국에서 개발된 소재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인 겁니다. 압력을 가하더라도 이 안에 쫙 붙잡고 있어서 수분이 새어나오지는 않아요. 자,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놨는데 이 투명 컵에다가 물을 좀 반 정도 넣고 황산나트륨이 있을 거예요. 소금도 괜찮아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NaCl, 이거는 염화나트륨이고 황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재료라고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잘 물에 잘 녹고요. 이걸 통해서, 자, 이건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겠죠? 이런 황산나트륨을 풀어서 수용액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무독성은 알려져 있긴 한데 굳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무독성이니까 굳이 원샷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비닐 장갑을 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눈은 좀 조심하세요. 눈에 튀었을 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LED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통한다면 이 LED 전구가 불이 들어오게 될 거니까 구멍을 뚫어야겠죠. 송곳을 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구멍을 뽕, 옆에다가도 한번 뽕. 요거를 LED 전구입니다. 꽂아 볼게요. 구멍이 있죠? 구멍 사이에, 자, 들어가라. 하나, 둘, 슉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옆에다 이제 스위치 역할하는 것도 좀, 요거를 스위치가 여기 달려있으면 우리가 켰다 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좀 뚫어서 스위치를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보고 이 스위치의 다리의 간격이랑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꽂아볼까요? 잘 들어갈 것인가? 두근두근. 하나, 둘. 네, 들어갔죠? 안쪽도 보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면 와이어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9V 전지, 그리고 이 뒤에다가 지금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이 9V 전지는 아래쪽에 붙여서 여기서 나온 선이 요 LED 전구도 지나고 스위치도 지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양쪽에 그냥 클립이 2개가 노출될 거예요. 그리고 클립을 이 안에 꽂을 겁니다. 이 안에 물을 담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잘 통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다른 물이 전기가 잘 통한다면 이 클립과 클립 사이 전기가 통하면서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여기다가 손 직접 꽂을 겁니다. 빨간색 부분이 보통은 빨간색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긴 게 되도록 꽂을 거예요. 빨간색이 긴 부분이 되도록 그냥 가운데 모아서 꽂으면 됩니다. 슉 하고 자, 이렇게 꽂았어요. 그죠? 전기가 접종이 됐을 거고요. 그럼 이 빨간 부분을 그냥 연결하면 언제나 상시 켜져 있게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위치도 하나 달 겁니다. 항상 빨간 부분이 플러스가 되도록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이 빨간 부분을 이 검정 부분에다 연결을 시켜 놓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저라면 이렇게 두고 2개를 연결하면서 쑥 뽑아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돌리는 겁니다. 돌려 상식적으로 그냥 돌리면 됩니다. 돌려 뽑아버리고 끝까지 돌립니다. 자, 여기가 사실 접촉이 처음엔 잘 되는데 잘 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로 잘 꼬았는데 전기가 잘 안 통하느냐? 잘 통할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살짝 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접촉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리의 경우엔 더 그렇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전류가 흘러서 빛만 나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꽂을 거니까 그대로 요 빨간 부분에 선 이렇게 꽂아지고 빨간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빨간 부분에 플러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두꺼운 부분, 큰 부분이 있죠? 큰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라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빨간 라인이 두 번째 빨간 라인을 지나서 여기 스위치가 들어갈 거고 지금은 열려 있지만 스위치에 꽂으면 켜질 겁니다. 이번엔 이 까만 라인을 통해서 여기 빨간 라인으로 가요. 왜 빨간 라인이 중요하냐? 아까 LED 전구의 긴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LED 전구는요, 뒤집으면 불빛이 안 들어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지금 불 잘 들어오는지 볼까라고 해서 9V 꽂은 다음에 바로 탁 하고 연결하면 LED 전구 바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자, 이 부분이 혹시나 노출된 선들이 닿게 되면 전기가 통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고무캡을 씌워서 절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바. 네, 귀엽게 됐네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무캡을 좀 씌워야 되는데 뾰족한 상태로 씌우면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 저라면 안으로 이렇게 쫙 말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고무캡을 씌울게요. 타이트하게 들어갈수록 안 빠지겠죠? 좋아요. 자, 이제 뭘 할 거냐? 스위치에다 끼면 돼요. 마지막에 끼우면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 클립을 끼우고 이쪽도 클립을 끼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담궜을 때 전기가 기본적으로 안 통하지만 나중에 물이 전해질이 된다면 통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요건 아무렇게나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뭘 해도 접촉 저항에 어떤 불가능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지만 않게 잘 감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버릴게요. 표. 여기도 뒤도 표. 이 알루미늄 테이프도 붙여가지고 자, 여기에 접촉의 핵심은 어디냐면 클립과 클립 사이의 그 타이트한 부분이 접촉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알루미늄 테이프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막 흔들흔들 거기다 빠지지 말라고 보호만 해준 겁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놀랍게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둥둥 이걸 끼우고요. 스위치는 꺼진 거 확인했습니다. 하나, 이거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울게요. 하나, 둘. 요걸 집어넣는데 이 2개가 닿으면 안 되겠죠. 이제 닫고요. 떨린다. 자, 이 안에다 이제 액체를 채워야 돼요. 뭘 사용할 거냐? 구멍을 뚫어서 액체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문 연 다음에 여기다가 액체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불이 켜지는지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주사기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물 넣어도 됩니다. 아이들은 주사기를 좋아해요. 그럼 아이들이 원한다면 해줘야겠죠. 오,
LED 전구의 장점은 뭐냐면요. 옛날에 쓰던 꼬마 전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불이 켜지거든요. 왜냐면 열이 발생하고 그게 배결해야 되거든요. LED는 진짜 아주 조금의 전류만 흘러도 그것만으로 불이 켜집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빛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을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 증류수면 안 켜져요. 근데 이거 미네랄 워터잖아요. 미네랄 들어있어요. 약하지만 켜졌죠? 이만큼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우리 미니 도끼들 손에 있는 땀 조금만 들어가도 전기는 켜지는 거예요. 전류가 통합니다. 세진 않지만 켜졌어요. 약하죠? 누가 봐도 약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 미니 도끼들이 할 때가 왔습니다. 요거 붙는 거 정도는 같이 하자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탱글탱글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꽉 찼죠. 자, 볼게요. 한번 불이 켜지는지 확인. 미네랄 워터입니다. 미네랄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약간 켜질 거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나라 이거 뭐죠? 삼다수죠. 삼다수는 미네랄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비앙을 넣는다. 더 밝게 켜질 가능성은 있어요.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불은 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네랄 워터는 불이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전류가 흐르긴 흐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켜질 거고, 그나마 LED 전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류가 흐르는 게 티가 나는 겁니다. 한번 켜볼까요? 오, 예. 이건데 생각보다 밝네요. 자, 불빛이 보이죠? 자, 이번에는 한번 이온 음료를 넣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온 음료는 전해질 음료예요. 이 안에 말 그대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염소든 칼륨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이 많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이런 것이 돼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 되기 전에 물을 마십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들어있고, 또 그래서 더 흡수도 좀 빠르게 만든 겁니다. 흡수가 되려면 농도가 삼투압이 좀 비슷할 때 흡수가 잘 되거든요. 자, 넣어볼게요. 그럼 이온이 아무래도 더 많을 테니까 좀 더 전기가 잘 통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좀 더 밝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넣어볼까요? 네, 아까랑 한번 비교해서 먹는 샘물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네, 훨씬 밝습니다. 그죠? 훨씬 밝아요. 여러분 보셨죠? 더 밝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까 순수한 물, 순수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삼다수 이런 먹는 샘물은 굉장히 전류가 적었고 순수한 물이 좀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요건 뭐냐면 소금물입니다. 자, 이 소금은 이쪽에다 넣었고요. 요 이온 음료 여기다 넣었거든요. 과연 뭐가 더 전기가 많이 흐를까? 소금물이 위험한 건 맞을까? 너 손에 뭐가 들어있지? 소금이 있겠지? 위험하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자, 불을 한번 끄고, 자, 불 켭니다. 빠바바밤 두두두 팡. 와우. 지금 밝기가 많이 차이 나죠. 진짜 화려하다는 건 전기가 많이 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내부에 전극을 물에 담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의 세기가 다르더라라는 거고, 이 위에 있는 동글동글한 이 보석 같은 수지볼은 그냥 예쁘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미니 도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빛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약한데 이건 왜 이렇게 강하게 빛이 나와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가 전기가 더 많이 통하는 거야, 전류가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더 밝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간단한 실험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은 즐거워할 거고 또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한번 해봤으면 하는 실험들, 그리고 실험만 있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설명을 좀 이독실에 입을 통해서 듣고 싶다 하는 실험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실험을 같이 진행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실험을 갖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부에서 전기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금물에서 그냥 전기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마이너스 전극에서 뭔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수소가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라고 하는 수소 이온이 마이너스 전극이기 때문에 전자를 받아서 H2 수소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